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였고요. 예, 혼조였습니다. 네,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줬고요.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이 마이너스 8.2% 하락을 했습니다. 23년 작년 파운드리 분야의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 정도 된다. 작년에도 손실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도 정점 후에 점차 개선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의 손실폭을 바라보고 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가적으로 요즘 계속 오르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야, 지금 많이 올랐네요. 4.29%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오르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SSD나 전반적으로 그 범용이 그 전에 있었던 범용 반도체 분야가 좋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제는 마이크론 대만 지진 여파 보고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 관련된 뉴스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공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대만에 지진이 났는데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염려도 되고 합니다. 근데 주시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곧바로 언제 그걸 다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서들이 막 나왔어요.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일단 내용은 그렇죠. 7.3의 강진이 나왔고 일본과 필리핀에 쓰나미 경보가 있었는데 해제됐고요. 대만 당국에서는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망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는 서부 쪽으로 있는데 이 동부 쪽에 지진이 난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보고서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겁니다. 시티뱅크에서 곧바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냥 즉시 낸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분기 생산 견적을 일시 중지했다. 여기 우리나라에 어저께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결론은 이것으로 인한 여파를 지켜봐야 되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대만 TSMC에 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대만 지진 이후에 재고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디램 산업의 잠재적 수혜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혜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피해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대만의 TSMC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피해가 커지면 그렇게 네. 되지 말아야겠죠. 피해가 커지면 지금 TSMC에서 납품을 받는 PC 업체들, 네, 핸드폰 완성품 업체들 이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보고서들이 쭉 나오면서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시티뱅크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들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드리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늘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드는 2.79% 올랐고요. 지금 캐터필러는 역사수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미국의 이 장비 회사들 이런 데들은요. 그래서 그것도 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가 8.5%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얘가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을 좀 올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가 오른 부분도 뉴스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용 SSD가 수요 급증. 이건 두 차례 제가 설명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범용 서버 수요 회복 시그널이 포착됐고 낸드 재고 정상화 및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아직 둔화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서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요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요는 늘고를 어디서 입증을 해주고 있냐면 델 컴퓨터와 HP 여기서 지금 이거 검증을 해주고 있어요. 이 OEM 업체들이 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내용과 함께 델 컴퓨터가 또 다시 이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수요가 는 거는 그쪽에서 지금 그쪽 주가가 좋은 걸 보면은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러면 막 늘리면은 수요가 느니까 공급도 같이 늘리면은 가격은 뭐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낸드 업체들이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HBM에 집중한다 그러고 낸드는
하방이 가서 볼게. 기억나시죠?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낸드는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력이 없어요. HBM 집중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결론은 수요는 늘고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델 컴퓨터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뉴스를 네. 가져온 거는 어제 그저께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 뉴스 중에 HBM이나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먼저 올랐던 쪽은 지금 매물을 맞거나 특히 국내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멈춰 있는데 네. 좀 하락하거나 멈춰 있는데 소위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 쪽 있잖아요. SSD나 이런 쪽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들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이건 인식을 하고 그 종목들을 봐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텔 말씀드렸고 마이크론 말씀드렸고 델테크 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서비스 PMI가 51.4가 나왔는데 전월에 50.6이었고요. 이 전월이 2월입니다. 지금 그리고 1월에도 지금 그 전달에도 더 높았어요. 그래서 두 달 연속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좀 봐야 되냐면요.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0 위에 있잖아요. 뭘 저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냐면 제조업 PMI 있죠. 네. 제조업 PMI가 52로 딱 요번에 처음 올라서면서 17개월 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제조업이 50 아래에 있다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네. 서비스업은 아직 50 위에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고 네. 이게 지금 물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상품 가격이 오르죠. 50이 기준선이고 50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좋게 본다는 거고 확장이고, 50보다 예. 아래에 있으면 안 예. 좋은 건데 예. 어쨌든 제조업은 예. 50보다 훨씬 더 밑에 있다가 예, 예. 점점 50향이 올라오고 있고 예, 맞습니다. 서비스업은 50보다 훨씬 위에 있다가 예. 50향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 네. 아직은 서비스업이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이제 서로 교차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교차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그동안에 예고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다른 지표에서 봤습니다. 물가 지표에서도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소비 부분은 물가 쪽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그 반대였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준 그리고 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 미국이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렇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조업과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안 좋을 거야. 연초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조업 부분 그리고 수출 이쪽은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내수 쪽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구나 서비스 쪽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68% 하락해서 2,706포인트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2,700포인트 돌파 의미가 이제 우리가 부여를 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2,700은 아니고 2,680포인트예요. 돌파 지점이 저항 라인이 거기였고요. 네, 거기 갔다가 2,750포인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어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의 이유는 뭐 미국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 수급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000계약 이상 어저께 집중적으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차익에서 1,700억, 비차익에서 6,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근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매수로 잡아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도도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제가 이제 시황하면서 이걸 썼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추정컨대 네. 3월에 동시만기가 있었잖아요.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샀어요. 그 부분을 차익하거나 아니면은 금융투자하고 스위치 매물이 있지 않았나. 이게 그냥 하나 생각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잖아요. 요 위에는 어제하고 똑같이 써왔는데 네. 경기지표 때문에 국제 수익이 올라가죠. 유가 계속 오르죠. 금값 최고가죠. 지금 일본도 뭐 아슬아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계속 대거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도 이 단기간에 월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에 샀던 것을 일부 차익 실현 또는 해칭하는 거래가 어저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4월 들면서 좀 불안불안하니까요. 근데 이런 매도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한 분명히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외국인만 사면서 우리 시장이 이만큼 버틴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냐? 아니에요. 어제 그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플러스 5억으로 잡혔는데 한 1,800억 정도 팔았어요. 1,800억. 네, 1,800억 정도 팔고 네. 아니, 물론 끝나고 나서 어제 하루는 플러스 5억이에요. 예. 플러스 장 끝나고 나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 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었다. 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물과 관계된 거래에서 금융투자에 집중 매도가 있었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동안 있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내려온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4월 들어서 성장주의 대표격인 바이오와 2차전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반도체는 종목별로 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4월 들어서. 네.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끌어내리는 게 됐는데 그럼 누가 이걸 파느냐?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국내 기관들 중에 사모펀드 그리고 뭐 연기금에 뭐 아웃소싱 하는 데들 연기금 그리고 뭐 투신하고 불리는 운영사들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또 사는 종목들 잘 보세요. 일부 음식료 종목이 어저께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있잖아요. 또 그들이 그걸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의 자금들이 네. 그동안에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요 며칠간 이번 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예. 막 이렇게 들어오거나 혹은 빼거나를 결정할 때 예.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더 이렇게 수급 같은 게 좀 일어납니까? 글로벌 시장을 우선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글로벌 시장을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 좀 안 좋다 싶으면 우리 시장이 뭐 어떤 기업들이 괜찮든 그냥 일단 빼고. 예,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 BOJ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이 그럴 리는 없지만 올해 그렇게까지 네. 급격하지 않겠지만 일본이 금리를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상방으로 열어두면서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중금리 더 오르겠죠.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은 어떻든 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글로벌리 자금들이 회수되는 과정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글로벌 자금들 그리고 미국의 자금들 외국인들의 유럽이나 미국의 자금들은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만큼의 비중 축소가 있겠죠. 그 비중 축소의 일부분에 아시아 이머징이 있고 또 이머징 안에 아시아 이머징이 있고 아시아 이머징 안에 한국의 이만큼 우리 줄이자 이렇게 하겠죠. 예. 자, 그러면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지지 말씀드렸고요.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서울경제말로 나왔습니다. 네. 기재부는 당연히 맨날 얘기하는 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을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데보다는 우리나라 팹리스가 좀 약하잖아요. 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세제 혜택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재계에서는 지금 봐라. 중국 어마어마하게 보조금 주고 있죠. 지금 미국 그러고 있죠. 일본은 진짜 일본이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비율로 보면 네. 그렇게 주고 있고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 이거 기술 격차 벌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 우리 늦춰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보조금 지급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더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이건요. 그리고 3번 뉴스는 SSD 관련된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잡고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는 뭐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예. 내비두는 건 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양사가 캐나다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토 여기에 지금 현대차는 여기에 지금 자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들이 주축으로 한 보스 반도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쪽에 양쪽으로 공동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력 지원도 같이 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스타트업체에서 만들어진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개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안이 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삼성그룹에서 중국에서 1분기에만 1,827건의 특허 신청이 됐다. 그런데 뭐 이 내용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내용 몇 가지만 주요 내용만 가져온 거예요. 주요 내용은 이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차원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로봇 및 제어 방법, 요 1분기에 올린 것들입니다. 네. 그 외에 건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레이저 검사 시스템을 위한 레이저 검사 방법, 방막 분석 방법 및 장치. 삼성 SDI는 원통형 2차 전지, 팽창 측정이 가능한 배터리 팩. 삼성 전기는 적층형 전자부품 제조 방법, 과학식 손떨림 방지 모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밑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3차원 반도체, 네. 로봇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원통형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건 가져왔습니다. 한화가 회사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물적 어디요? 분할이요. 한화. 주식회 하나 네. 지주사. 분할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한화. 여기서 건설과 글로벌만 맡는다. 분할 신설회사는 이름 가칭은 하나 모멘텀 가칭입니다. 2차 전지와 기계 쪽을 여기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태양광은 하나 솔루션에 양도하고 해상풍력은 하나 오션에 양도하고 아마도 승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용 한화에서 예. 태양광이랑 해상풍력도 원래 했었어요. 2차 전지랑. 그럼요. 아 이것도 그냥 예. 다 같이 하다가 예, 지주사잖아요. 태양광 쪽은 하나 솔루션 쪽으로 이제 완전히 맡기고 예. 그다음에 해상풍력. 풍력은 이제 하나 오션 쪽으로 예. 완전히 주고. 예. 그리고 분할 신설 회사에는 하나 모멘텀이 2차 전지하고 기계를 하고 이게 보시면 분할 신설 회사에는 하나 모멘텀이 좀 알짜로 보이죠. 2차 전지하고 기계 쪽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분할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거랑 같은 거잖아요. LG에는 솔루션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면서 7월 1일 분할길인데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분할 신설회사 얼마 이내에 기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나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그 일정 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조건들이 이게 주주들의 염려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염려가 그때 우리 LG엔솔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달려 있는데 지금 한화그룹이 지금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활발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거래를 하시고 계시는 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꼼꼼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좋아지고 있고 어떤 쪽은 안 좋고. 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했죠. 인적 분할.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건 읽어보고서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경영 경제를 공부할 때 대학가 대학교 다닐 때는 통합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증권회사 다니면서 한 10여 년 지났더니 맨날 분할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또 다시 10여 년 전에는 또 다시 통합했어요. 요즘에 이게 분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시면요. 이게 다른 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대규모 M&A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영업권 차손이 1.4조 정도를 손상 처리했다.
그래서 순이익의 손실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7천억 정도의 영업권 손상 차손 처리했는데 요번에 있었던 1조 4천억은 대부분 SM 엔터테인먼트, 뭐 타파센터, 라이온 하트, 멜론 등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만이 아니고 직접 설립 인수한 회사들의 청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태국 소재 스튜디오인 피닉스, 뭐 크로스 코믹스 인디아, 그리고 뭐 크레딧 스튜디오, 그리고 크로스 픽처스 이런 것도 우리 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를 인수했다가 그냥 날린 거예요? 요거는 인수했거나 자기들이 직접 한 것들 이거 청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밑에 있는 거 청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인수해서 손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손상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이 얘기를 정말 우리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그냥 뭐 일개 직원인 사람들도 이 얘기를 1년 전, 2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왜 계속 이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진행이 되는 거는 카카오 기업과 카카오 주가에는 저는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금양 최대 주주가 혹시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보유지분 4.5%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10만 6,049원 어제 가격에서 살짝 아래예요. 230만 주. 그래서 최대 주주는 4.17%에서 35.6%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건데 블록딜을 어저께 했거든요. 뭐 규모도 전체에서는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회사의 2차 전지 공장 건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하고 회사는 곧바로 공시를 단기 차입금 증가 계획을 공시했어요. 단기 차입금 증가 계획? 예. 최대 주주가 예. 지분을 팔아서 회사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 회사에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제가 3월 말에 그 뭐죠? 감사 보고서. 네. 감사 보고서를 금양이 늦게 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우려도 있고 떨어졌다가 야 나중에 해소됐어 다시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 중에 요게 들어 있었어요. 이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 보고서의 내용에 그 읽어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겠다 요런 식으로 거기 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앞으로 향후 또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주 지분을 뭐 매각해서 그 돈을 회사에 빌려줘서 그것을 공장 건설해서 2차 전지의 사업을 성장성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플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샀는지가 혹시 나오나요? 제가 이거 아침에 봐가지고 아, 네네네.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아, 네. 이거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요. 제가 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임원들이 자사주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되게 많아서 제가 다 못 써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빅테크만입니다. 빅테크 주요 빅테크 이들이 매각하는 게 있으면 매일 제가 요거를 써올게요. 네. 어제는 아마존 CEO가 63만 달러 정도 매각, 엔비디아 이사 한 명이 620만 달러 정도의 규모의 매각 이렇게 얘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전에도 한번 이 비슷한 뉴스를 또 전해 주셨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뭐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네. 주가 많이 오른 그런 회사들의 임원들 그리고 네. 뭐 CEO들 이런 사람들이 네. 주식을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다. 이런 거는 현금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애들이. 아, 세금을 네, 내야 세금을 된다. 내는 처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예. 팔 수도 있겠군요. 예,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도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계속 이런 러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또 이 CEO나 뭐 임원들이 이렇게 파는 거는 결국 고점 신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볼 수도 이제 그렇게 예.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지금 세금 납부 시즌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